네, 2025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하는 내용이죠. 24년도 거. 첫 번째, 법인세 신고하고 관련 없지만 감정평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여기 기준이 바뀌었죠. 25년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다 감정한다 이거죠. 지난해까지는 비거주용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부동산 과다 법인의 보유 부동산도 감정한다. 그런 얘기죠. 신고가액하고 국세청에서 추정가액의 차액이 5억이 넘거나 5억 또는 그 차액이 10%가 넘으면은 선정될 수도 있다 이거죠. 평가는 국세청에 등록된 5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극단값을 빼고 중간에 있는 3개가 평균으로 하죠. 다음에 법인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이 파일은 카페에 첨부해 놓으니까 필요한 대로 보시면 되고, 월할 계산하는 것이 신설법인의 접대비 감가상각비 월할 계산해야 되죠. 감가상각은 뭐 당연히 월할 계산하는데 신설법인의 그 매출액이나 뭐 다른 배당 수입이 있으면은 연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10%가 아니라 20%로 달라질 수가 있죠. 다음 글자 큰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려면 뭐 서너 시간, 짧게도 서너 시간이니까. 4번에 기부금 2월 공제가 5년에서 10년으로 됐고, 최근에는 또 25년으로 됐는데, 아니 15년으로 됐는데 다음 뒤에 나오니까 다시 보도록 하죠. 그리고 2월 공제 기간이 지난 2월 결손금도 잘 정리해 놔야 되죠. 그래서 자산 수증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상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쪽에 보면 건설자금이자가 나오죠.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에 대한 특정 차입금은 자산 처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급이자로 이자 비용으로 돼 있으면은 자산으로 세무 조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놓치는 경우인데, 가지급 인정이자를 계산했으면은 1년 내에, 그러니까 다음에 결산기 내에 회수하는 게 좋죠. 12월 말이니까 12월 말까지는, 다음에 12월 말이니까 지난 12월 말에 회수했어야 되죠. 반드시 인정이자 발생한 그 본인 명으로 입금한 것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좌대출 이자율이 4.6%인데 현재 4.6%죠. 그래서 가지급 인정이자가 계산되면 2010년도 법인세 귀속 신고분부터는 최소 선택한 년도부터 3년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지급 인정이자 있는 데는 2010년으로 소급해서 가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배당은 당해연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중간배당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 증명서를 받아서 가입 기간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20번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적용하는 경우, 이게 중요한데 주식 양도나 이런 데 적용하고 있죠. 최대주주 할증 평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인지 조특법의 중소기업인지를 구분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25번에 보면 당좌거래 정지자를 조회할 수 있는 데는 금융결제원 당좌거래 정지 조회 사이트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부도음도 마찬가지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러니까 전년도 24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처분한 잉여금은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되죠. 그리고 세법상 중소기업은 조특령 2조 1항이 나오는데, 요거에 따라서 주로 이제
접대비, 종전의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이 3,600이다 그런 얘기죠. 각종 뭐 2년 이상 경과한 예상 매출금은 이런 것들, 분납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다음에 34번에 보면 감가상각 의제가 있는데 감면 대상인 경우에 감가상각을 세법상으로는 의무상각이기 때문에 의무상각이지만은 감면을 적용받은 데는 강제상각하게 돼 있죠. 상각 안 했어도 상각한 걸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게 돼 있죠. 다음 37번에 보면 내일 채용 공제를 들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연구비뿐만 아니라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세액공제죠. 그리고 장부에도 그렇게 반영해야 되겠죠. 40번에 보면은 결손금 공제가 15년으로 된 거 있죠. 15년. 20년부터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이죠. 다음에 4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해야 되고 농특세는 없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다른 세액공제하고도 중복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44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에 시작됐죠. 2023년.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은 그해 포함해서 3년까지 3차년도까지 적용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걸 적용하려면은 갑자기 많이 채용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경우에만 3년 이상 유지될 경우에만 정확히 채용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감소하면 감소한 해부터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추징이 되는데 여기서 추징은 대개 이제 2월 세액 공제가 있을 테니까 2월 세액 공제부터 먼저 차감하게 돼 있죠. 먼저 차감하게. 통합 고용 세액 공제부터. 반면 종전의 고용증대 세액 공제는 그 조항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 공제 방금 얘기한 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는 2월 세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조특법 29조에 8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상시 근로자, 청년 등 근로자가 감소하면은 추가 공제.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은 2년 동안 공제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감소한 해부터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쭉 내려가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보험 관련 서류 요새 이제 보험을 많이 회사에서 법인에서 드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 증권을 받아보고 또 해약환급금 표를 받아봐야 되겠죠.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되나 만기환급금 관련 자료를 봐야 되겠고 또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DB, DC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야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55번에 외부조정 대상자 여기서도 이제 수익금액을 직전 연도 걸 환산하게 됐죠.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 3억 원 이상이면은 외부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외부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9번에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